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 국민에게 기쁨이자 자부심을 안겨줬는데요. 한국 문학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이 한편에서는 독서 인구 감소와 대형 서점의 공세로 지역 서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서점인 계룡 문고마저 폐업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지역 서점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역 서점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서 인구 감소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철 희망이 책 대전본부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상윤 대전 서점주업 조합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희 한방초등학교 교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주 독립서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서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는데요. 대전 서점가에도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역 서점 매장에서 단행본 예약을 받은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형 유통사에서 그 재고를 전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서점에서는 사실은 한강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100만 부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한강 작가의 책의 매출은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대형 매장이나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강 작가의 효과가 대형 서점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29년간 대전을 대표해온 향토 서점이었던 이 계룡 문고가 폐업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자, 이용주 대표님, 그간 29년간 운영해온 계룡 문고가 이 폐업하게 된 또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강 효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 서점과 그다음에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운영돼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독립서점이나 작은 규모의 서점들은 규모가 이제 작은 대로 이렇게 운영해서 움직여 갈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그 타격이 크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데가 그런 계룡문고 정도 급의 지역에서 오래된 향토 서점 내지는 오랫동안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유지해왔던 서점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계속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뭔가 그런 지역에서 나름 대형 서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사라진 것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컸던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효과와 아울러서 정부와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토 서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그렇게 해서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계기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문고는 향토 서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기도 했고요. 지난 29년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 폐업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신천 이사장님께서는 계룡문고의 폐업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이거 사실 참담하죠. 왜냐하면 그 서울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만날 때가 시내에서 없을 때 교보문고에서 만나자 이런 그 만남의 장소 역할을 했었고 대전에서도 이제 시내에서 누굴 만날 때 마땅히 다른 데가 떠오르지 않으면 계룡문고에서 만나자. 이게 하나의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역할을 했고 그 동안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동선 대표가 그 작가들도 모셔서 북토크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 행사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기억 속에 왜요 아저씨로 다 이렇게 불린다. 예. 그 책을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의 한 상징물이 사라졌다 대전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아쉽고 가슴이 이렇게 허전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계룡문고가 2년 전에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폐업했다라는 소식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윤희 선생님께는 네, 계룡문고 어떤 공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룡문고와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근무하게 된 학교가 마침 이제 계룡문고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처음 시작은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계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룡문고 대표님을 만나고 독서 문화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 그러면 함께 그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그 계기를 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계룡문고는 어린이들에게는 뭐 놀이터였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리고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열린 광장이었는데 이런 광장들이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께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변성윤 조합장님, 이 지역 서점의 어려움은 비단 계룡문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 서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현황인가요? 지금도 뭐 해마다 두세 곳 정도는 꼭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90년대 초에 보면 저희 조합원 수가 3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0여 군데 정도 되니까 한 25%만 남아있는 경우고요. 그나마도 저희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전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지역 서점이 그간 4분의 1 규모로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영주 대표님 직접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지역 서점의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서점은 사실 시작된 게 2014년 뭐 이쯤부터 이제 붐이 불기 시작하고 독립서점을 찾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도서점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 해 이후로 이제 확산되고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대전도 제가 시작할 때 한 5-6개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 독립서점들이 있고 뭐 각각의 공간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점 운영 전체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독립서점의 어려움과 같이 맞닿아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부터 이제 어렵게 처해져 있고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어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좀 모색은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한 2-3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어서 강신철 이사장님하고요. 조윤희 선생님께 이 독립서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정가제가 이제 실현되면서 그 출판사 소형 출판사도 좀 숫자가 늘어나고 통계로 보면 독립서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부터 급감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중대형 서점들은 사라졌지만 독립서점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그 효과는 있었죠.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근데
제가 이제 독립서점들을 생기면 가보거든요. 그래서 한 15군데 정도 이제 대전에 있는 독립서점들을 가봤는데 사실 대부분의 서점주들이 이걸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예 수익을 포기하고 시장이 이건 어려운 데다. 그러니까 자기의 독서 습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이 없이 사업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냥 시장 경제의 이 독서 상품이라는 거를 내맡기면은 서점들은 살아남기 힘들 거고 결국 우리들의 문화 공간이 계속 하나 둘씩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독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이게 또 지자체에서도 그나마 있었던 것들도 다 삭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올해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뭐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 영시 축제니 뭐 이런 데는 쓸 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예산의 한 10분의 1만 만약에 서점을 위해서 쓴다면 이렇게 서점들이 고사위기에 처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도서시장의 특징과 더불어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변상현 조합장님, 아무래도 대형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이 지역 서점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단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컨대 요즘 도서 정가를 보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16,800원, 17,800원 이런 정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 할인을 했을 때 15,000원이 넘어가면 그 기존의 유통업체에서 배송비 무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출판사들에서 유통업체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형 자본 앞에서 당해낼 뭐 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또 도서 시장에 있어서 도서 구입에 있어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비중도 아주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뭐 보도 매체나 이런 데 보면 60%가 넘는다 그러는데 네. 제가 지역 서점 현실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훨씬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고사 위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자면 90% 이상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도서 정가제의 강화가 독립 서점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아무래도 영세한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전자출판물은 도서 정가제에 제외됐다라고 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주 대표님께서는 이 도서 정가제의 문제 어떤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서정가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3년 한시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번 재심의를 해서 다시 논의하고 다시 그 법안 자체를 이제 손보거나 아니면 현실 감각에 있게 뭐 조정해서 다시 재발의해서 재입법하는 뭐 이런 형태의 구조의 법안이어서 그렇다면 이 제도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그 뭔가 테스트베드 아니면 시험을 거쳐서 뭔가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나마 그런 제도가 형성된 이후에 작은 규모의 독립서점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면에서 생각해 보면 완벽한 형태의 제도, 그리고 제도 자체가 그냥 그 기본법 조항처럼 이렇게 딱 고착화돼서 향후에 이렇게 크게 변함없이 유동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가 지금 완벽하게 그러면 도서 정가제의 100% 정가제 자체가 도입돼서 실행되느냐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10% 할인과 5%
백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이제 자본이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편법적인 수단으로서의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카드사와 제휴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한적 한계와 그다음에 제도가 완전한 정가제로서의 어떤 그 자기 규모나 아니 자기 어떤 정체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강 작가도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는데 네. 도서정가제 혜택은 대형 서점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고 더군다나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 판매라기보다는 전자출판물이 되거든요. 네네네. 전자출판물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에 대한 독서가 늘고 있는 것도 네. 지역 서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사실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역 서점에서 그동안도 크게 주요하게 다룰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었긴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읽기 문화가 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져 있는 측면들이 생긴 거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한강 작가 책을 통해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100만 부 정도 판매 중에 전자책으로 소비하는 비중은 한 7만 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적인 어떤 순간이었기 때문에 책을 소장하고자 하는 물성으로서의 어떤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작동한 측면들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전자책, 전자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연령대라는 것들이 특별히 저는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젊은 층, 좀 더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한 층에게 전자책이 훨씬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오래된 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성화된 책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종이책에 대한 접근들이 훨씬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고 영미권이나 이쪽에서도 보면 전자책에서 서서히 종이책으로 다시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독서 환경과 그다음 유통의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의 독서 분위기라는 측면들이 오히려 지역 서점이나 아니면 독립 서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변상윤 조합장님, 자,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전시에서도요, 2019년이네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저희 서점 단체에서 21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 정책 수기 형태로 해서 1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제 제안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그 10억이 이제 어떻게 좀 쓰여졌느냐면 지역 서점을 이용했을 때 그 온통대전에서 15% 캐시백 되는 행사 또는 이제 저희 지역 서점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일부 시설 개선 자금 그렇고 저희 이제 지역 서점도 어차피 대전 시민들하고 호흡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화 행사 비용 이런 걸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네. 그때는 매출도 그렇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2년도에 전체 예산 저희도 이제 또 다시 그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을 했지만 이게 반려가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유지되었던 행사나 모든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되어 버린 거죠. 그 여파로 인해서 저희 지역 서점들은 매출 감소가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지금 현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획했었던 여러 가지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한 지역서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전임 정부를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있지 않을까. 그거 왜 저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캐시백 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한 2억, 2, 3억 정도가 됐는데 18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세수 중대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지방 정부에 없거든요. 이게 다만 전임 정부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뭐 이런 논리가 아니었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주 대표님, 방금 전에 온통 대전도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온통 대전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 서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마중물 효과라는 역할들을 온통대전이 해주긴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금액적인 측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역 서점으로 독자들이 발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게 온통대전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제도 자체가 사라짐으로 해서 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 자체도 이미 끊어진 것이 있고. 지금도 보면 손님들 중에 일부는 그때 당시에 발급받았던 그 카드를 품에 지니고 갖고 와서 서점에서 그걸로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역 서점이 그 어떤 자금이나 아니면 그 지원 제도에 의해서 수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 제도가 이제 막 꽃 피려고 하는 어떤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던 천년도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실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한 3년 차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서점으로 발걸음을 하는 단초를 만들어줬던 그 시기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딱 싹을 잘라버리는 상황이어서 지역 서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고 더더군다나 그 아쉬움이라는 거는 단지 경제적인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서점으로 오는 발걸음 자체를 이 지자체가 제도 자체를 폐기시킴으로 해서 그 발걸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통대전의 폐지가 지역 서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라고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소비자인 독서 인구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중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요. 강신철 이사장님, 자, 독서 인구 감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프랑스나 일본 같은 독서 선진국들에서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매체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넷플릭스 영화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즐기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독서 인구가 더 빨리 급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죠. 네, 그거는 시민들을 갖고 붙들어 놓고 책 읽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책의 맛을 볼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독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소비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가지고서는 이 문화상품이라는 건 계속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문화적인 수준도 같이 올려줘야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라는 단체가 정부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게 그게 동반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냥 요새 책 안 읽으니까는 서점 없어지는 거 당연해. 이런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동물로밖에는 전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늦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독서 인구 감소 그리고 독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의 그렇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상현 조합장님께서는 독서 인구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시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감하고요. 저도 미디어 성장 그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독서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져서 이제 어떤 문화처럼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 건데 학교 학년기에 있을 적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이 중장년들의 독서문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획안들이 뭐 다독상 시상이랄지 아니면 뭐 독서록 공모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면 네. 아마 지하철에서 계속 핸드폰 보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책을 읽고 이런 모습은 최근에 이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서 자체가 어떤 문화인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습관이자 문화로서의 독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강신철 이사장님, 이게 독서 문화에 있어서는 세대 간의 격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60대의 독서율은 15.7%로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노후에 책을 읽지 않는 문화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사실 60대인데 저는 올해 특히 이제 많이 읽었는데 네. 최소 2주에 한 권은 읽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하면 한 25권? 그게 이제 미니멈이고 올해는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100권을 지금 읽었어요. 그 책을. 근데 이게 습관인 것이 읽다 보면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 때문에 다른 책을 또 읽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경쟁 위주의 어떤 사고가 팽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전, 그 돈에 대한 욕심, 뭐 돈을 벌면 그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돈 버는 데만 급급하지 자기 정신적인 어떤 양식을 채우는 데는 소홀해져서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독서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그때 안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서 읽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걱정인 것이 지금 입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옛날보다도 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 텐데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대학 들어가면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독서 동아리도 많이 있었고 그게 하나의 그 이야기 소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대학 들어와도 교양서를 못 읽어요. 뭐 영어 공부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그 스펙 쌓느라고 졸업하고 취업할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독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그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걸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그 시민들에게 맡겨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독서는 문화의 수준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고 네. 또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윤 선생님,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대까지의 독서율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세대인 청년 세대의 독서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독서는 습관이고 문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그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어떤 독서를 막는 장애물로 뭘 얘기를 했냐면 가장 크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또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사교육 학원 이런 그 어떤 방과 후 이후의 활동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노동 시간에 너무 많은 자기 인생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학습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내지는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독서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제작된 원작 소설을 찾아본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강시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문해력 또 사회적인 인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독서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제 최근에 문해력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문해력 논란을 뭐 어린이들의 책임, 학생들의 책임 또는 청년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이를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린이들이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서점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 서점에 갔을 때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계셔야 되고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서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공간을 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실에서 책을 통해 수업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다면 학생들의 그런 독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문해력 논란에도 종지부를 쭉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용주 대표님, 독서율 또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뭐 미디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의 어떤 시대에 놓여 있었고 그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급속히 빨리 진척되는 측면들이 있어서라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확보되지 못한 어떤 사회 환경이라는 것들도 작동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과 분위기들도 필요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사실은 독서 인구는 감소하고 책을 예전보다 안 읽는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과 수요 중에 하나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에 대한 요구와 니즈는 크거든요. 그러면 뭔가 읽은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어떤 환경에 자기들이 놓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좀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국가가 법과 제도나 뭐 행정적 지원,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지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보완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 안에서 뭐 내년도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뭐 이런 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필요한 그런 그 트렌드 내지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 안에서 그것들 이야기 나누고 그 생활 안에서 그것들 누리는 행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좀 담아낼 수 있는 제도의 그릇 또 그것들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공간에 대한 제공
또 그것에 맞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사회가 독서의 증진 내지는 뭐 촉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강신철 이사장님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또는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때 상당히 뿌듯한 걸 느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은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또 BTS나 이런 연예계에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근데 이 문학하고 과학, 경제 이런 쪽은 노벨상을 우리가 못 탔어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그 한강 키즈, 그 한강을 닮아서 나도 문학을 해서 그 노벨상을 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문체부 장관이면 10월 10일이 그날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 쌍십절 아주 좋잖아요. 네. 10월 10일을 또 가을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국경일로 정해서 문학의 날로 아예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어떤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한 3년 동안 북큐레이션 그 교육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이영주 대표님이 전문가시거든요. 전국적으로 북큐레이션의 아주 그 대가신데 도움을 받아서 그 북큐레이션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강좌를 열었는데 상당히 놀란 게 저희가 20명 모으면 잘 모은다. 요즘에 이제 사람 모을 때 20명이 보통 기준이거든요. 근데 막 48명, 50명씩 하루 만에 그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가정주부가 반이 넘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욕구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책을 읽히고 싶고 본인들도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걸 가이드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큐레이션 강좌에서 그 욕구를 해소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이분들이 막 눈물까지 흘려요. 이렇게 내 삶이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또 이렇게 학교 운동장 이런 데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북큐레이션 교육받은 분들한테 한번 실습을 해봐라.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부스를 하나 차려주고 북큐레이션을 한번 해봐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70노인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는 너무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책을 읽어주는 거를 어린아이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 삶의 가치를 느꼈다. 이런 것들이 그 사실 독서 인구를 저변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가 저도 대전에 그렇게 많을까. 제가 이제 백북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한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네. 의외로요. 대전에 독서 동아리 숨어 있는 동아리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가 한 60개 동아리가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도 70개, 올해도 거의 그 수준. 근데 이게 파면 팔수록 엄청나게 많은 독서 동아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전시에서 사실 지원해 주는 건 얼마 안 돼요. 한 4, 5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뿌듯한 거예요. 우리의 독서 활동을 누군가 공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게 이분들한테는 큰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찾아보면 독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아예 없앴다고 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자체 회원들 회비를만으로도 이런 활동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용주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과 차별화된 지역 서점만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 개의 큰 규모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서점 또 보이는 서점으로서의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의 대규모 대형화된 서점들은 사실 책을 일정 부분 그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그 서점 직원 내지는 서점에 운영하신 어떤 이런저런 주체들을 만나서 그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역의 작은 규모의 독립서점이나 지역서점, 동네서점 같은 경우는 주인장과 친해져서 주인장에게 책을 추천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은 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몰랐던 어떤 또 다른 세계로의 어떤 접근들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도 아마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독립서점의 역할들 중에 하나가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 안에서 무언가 연결점들을 만들고 그 연결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작은 서점에서 독서 모임, 그다음에 저자를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연결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동네 자체의 어떤 공간을 알아가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만난 사람과 사람들끼리 동네에서 또 다른 어떤 연결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변상윤 조합장님, 서점의 변화와 혁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서점 조합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시민들한테 외면받는 지역 서점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서점들도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아까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저희 그 서점업주 우리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가 제일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합원들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 청년들이 좀 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 서점 업주들 자녀들이 지역 서점을 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의지가 있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요 파악이 한 8명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서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 제대로 서점 학교를 좀 이수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서점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옆에 계시는 이용주 대표님이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8명 중에서 3명 정도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1명은 올 하반기에 아마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저희 지역 서점의 가장 그 중요한 그 고정 비용 하나가 물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서점들이 뭐 많게는 월 100만 원 정도, 적게는 한 60만 원 정도의 물류의 고정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 그 좀 지역 서점 물류 공동수 배송 사업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을 해서 인천시 조합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3개 정도 더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25년도에 그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들을 좀 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서점 운영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인 선생님,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을 교육과 연계하는 과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용주 대표님께서 그 서점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사실 교육은 관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역 서점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관심사를 물어주는 그런 서점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함을 느꼈었거든요. 매년 저희가 이제 서점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서점 다녀오면 어떤 활동이 좋았냐,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친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책을 권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서점 아저씨가 계셔서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어떤 공간을 교육과정 속에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아이들의 좀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물었을 때 서점이 아늑한 우리 집 같다. 그리고 늘 가던 길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 외여 아저씨가 읽어주는 책이 재미있고 내 용돈으로 책을 사니 뿌듯하고 보물 같다. 주말에 엄마랑 함께 가보고 싶고 계룡문고 아저씨께 편지 써야겠다. 이런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제 11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1살짜리였던 그 성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일기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드려 보자면 외여 아저씨처럼 신념이 확고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아저씨처럼 여러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꿈을 가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4학년짜리 아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1년이 지나서 지금 22살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계룡문고 소식을 전했더니 짧게 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제가 저를 믿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주신 선생님 그리고 어린 시절 계룡문고와 함께 추억을 가득 채 주어서 고맙다. 서점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조금 더 독서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지역 서점은 단순히 서점이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께서도 서점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과 지자체의 역할, 책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룡문고 그 자리가 그 특별히 뭘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속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그 공간이 그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전시 이런 데서 이걸 공공서점 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시가 좀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거기를 계속 독서 공간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없을까? 네. 그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는 경영학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는데 대전시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되잖아요. 1년에 한 책을 한 권만 사도 요새 책값이 보통 한 15,000원 정도 하니까는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200억, 매출이 200억. 그러면 수익이 10%만 해도 한 20억 정도. 이 정도만 지역 서점가에 뿌려져도 지역 서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고사위기에 처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대전 시민 책 한 권 사기 운동, 그렇군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조현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도 사실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책을 읽는 거를 거기서 습관화시키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서점가나 도서관을 이렇게 방문하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가서 그렇게 계속 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의식적인 행사라도 좀 해서 그 독서 인구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시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책을 많이 읽고 나면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자책, 영상, 오디오북 등 새로운 매체에 따라서 독서 문화도 변화하고 지역 서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 읽고 쓰고 생각하는 문해력은 그 의미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역 서점에서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